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25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2%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도 한 2-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증시 동향을 보면 코스피는 0.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5%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증시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4,800억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2,200억을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 진행을 했고,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44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800억을 매수하면서 이렇게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로 지수가 좀 방어가 되었습니다. 올 이제 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일, 그 다음에 29일, 30일 이렇게 3일 정도 남았고요. 사실 뭐 올해 안에 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시간도 얼마 없고 크게 이슈도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26년에 들어갔을 때 어떤 흐름이 보이는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증시는 올라가기 위한 자리를 좀 잘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복적으로 이제 저항 라인을 받는 그런 구간이 형성되긴 했지만 꾸준히 이제 저점 라인을 높여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산업군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AI에 대한 활성화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코스피로 유입을 시작했고요. 최근에 2조 5천억 가까이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코스피에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계속 이렇게 좋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수준에서 계속 이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코스피가 올라갈 준비가 되었고, 코스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도 그에 맞게 좀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정고점부터 탈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 이상 넘어가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그 이후에 움직임을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이제 코스피만큼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코스닥은 1300까지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전에 2000년대 움직였던 이 폭등 시장만큼 코스닥이 상당히 좀 크게 움직여주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크게 외국인 투자자는 유입되지 않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스피 외에 이제 나스닥 다우 상승해서 진행되었고요. 니케이도 보합, 상해 종합은 조금 올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뭐 연봉으로 보면 뭐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차트고요. 월봉 입장에서도 꾸준히 좀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 위주로 모여 있는데 나스닥도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움직임이 있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이 유지되고 있다. 니케이도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계속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형태이고요.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던 상해종합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박스권을 뚫고 나갔고요. 상해종합도 추가적인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봤을 때는 확실히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추세가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어제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는데요. 원달러는 2% 32원 내려서 1449원, 일본의 엔화도 1.9% 떨어져서 930, 위안화도 1.9% 떨어졌고요. 유로도 2.3%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크게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원화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일부분 이제 우리나라 원화를 인위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 1480원 근처에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전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고요.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이제 국민연금이 돈을 투입해서 환율을 끌어내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방어선은 확실히 지금 정해져 있다. 그래서 1480원, 1490원 이상으로는 단기간에 뚫고 나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계속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텐데요. 그 부분이 이제 미국의 금리에 대한 인하가 추가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뭐 유지가 되든지 이제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해외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국내에 대한 투자가 좀 활성화되어서 국내 투자 금액이 늘어났을 때 이제 자금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을 때 좀 이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외에 대한 공장 투자가 많고 계속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를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환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상황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원달러도 안정화가 될 거고요. 지금 원달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화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지 지켜보면 된다. 그러나 단기간에 환율 상승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뭐 사실 내린 거 크게 우리가 차트 분석해서 볼 게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유지 잘 했고요. 적절한 라인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일부 매도했고요. 가볍게 조금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이렇게 두 번의 상승폭을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매수했고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바닥 라인 형성하고 있고요. 비슷한 구간 위아래로 흔들고 있습니다. 수급은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눈에 띄는 수급이 없습니다. S&T에너지도 한번 올라갔던 부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는데요. 바닥 라인을 이제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올리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크게 변화 없습니다. BHI도 이제 두 번의 이제 상승 이후에 이 두 번째 상승의 양봉을 거의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21선 받치고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 기다려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15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성원밴드는 150원 하락해서 추가적인 움직임 없었고요. 비슷하게 계속 바닥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2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태웅은 마찬가지 BHI와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21선 지지하면서 진행되었고 마찬가지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외국인 투자자가 일부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하였습니다. 우진도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21선 근처에서 추가적인 상승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28만 주 매수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1.3% 조정을 받았고요. 계속 자리 만들고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매도 나왔고요. 우리기술도 근처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은 차트를 분석할 만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산업에 대해서 움직임들을 좀 읽어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청자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면 신용 전망이 긍정적으로 이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신용 평가가 회사채 수시 평가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장기 신용 등급을 BBB 플러스로 유지를 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BBB 플러스에서 다음에는 이제 등급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이 되었고요. 그 근거로는 이제 글로벌 전력 수요의 확대 지속에 따라 발전 기자 중심의 양호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4분기에는 5조 6천억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주기기를 공급했고 가스터빈 2기 계약했고요.
그리고 12월에 또 3기 추가 계약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025년 말 회사의 수주 잔고가 20조 원 수준이고 지금 이제 24년 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 기자재 공급 부족 사태를 고려를 하면 중단기적으로 양호한 수주 실적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기자재의 공급 부족 상태를 지금 주목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수주를 했을 때 계약을 하면 이제 계약금을 받게 됩니다. 10% 정도.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단기적으로 이제 좀 유동성 자금이 일부 생기는 격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런 유동 자금이 좀 풍부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었을 때 이제 실제 이익을 내고 구조적으로 이제 부채를 좀 줄이면서 진행을 해가면 더 좋은 기업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움직임을 계속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한 소식들도 결국에는 2026년을 타겟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결국에는 AI라는 키워드가 계속 중심적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되돌아본다면 이 AI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2025년 초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트럼프의 이 소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런 이 관세가 상당히 이제 지배적으로 시장을 움직였는데요. 그게 이제 4월, 5월까지 좀 피크를 치고 이제 여름으로 들어갔을 때 이 관세의 합의가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에너지에 대한 4배 확대, 그죠? 특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화를 시켰고요. 그 이슈화가 그냥 4배가 아니라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그 부분을 실시를 시켰고요. 그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최근에도 AI 관련된 그런 행정명령을 내고 있고요. 제네시스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인력이라든지 여러 규제를 풀겠다. 그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에는 딥시크라는 그런 중국의 AI 모델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오픈 AI 모델보다 이 딥시크가 더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에 대한 효율,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었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5년 말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제 그게 가속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25년 말로 들어오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이제 전력에 대한 확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대표하는 기업들이 AI 모델을 각각 개발하고 있죠. 이제는 구글, 그 다음에 오픈 AI, 그 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메타,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MS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각각 AI 모델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서버를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에너지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계약 소식도 있겠지만 이렇게 빅테크 기업이 직접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제는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소식까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력 확보 나선 구글, 에너지 기업 7조 원에 인수를 했다. 그래서 구글이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 설비 개발부터 전력망 연결, 운영까지 맡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 인터섹트를 47억 5천만 달러, 7조 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의 가장 걸림돌인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지금 전력이 그만큼 데이터 센터 확장의 난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반도체 칩 확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전력에 대한 문제를 지금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직접 나서야 될 만큼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이제는 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5년 말로 오니까 갑작스럽게 그런 이 AI에 대한 버블 이슈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 웃긴 것이 AI의 이 효용성, AI에 대한 확대, 경쟁 이런 부분들이 25년 중반기까지 얘기가 이어오다가 이제 실적 시즌이 되니까 AI에 대한 버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SMR 관련 기업들이 25년 중반까지 형성하던 주가가 거의 3분의 1까지 떨어졌거나 반토막 난 기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버블에 대한 그런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 버블의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이 AI에 대한 투자가 일단 과열이 되어 있고 그것을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제기가 되었던 거고 실제로 두 번째는 이제 투자금이 철회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오픈 AI의 오라클인가요?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금이 일부 철회가 되면서 오라클이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메모리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보니 올해도 엄청나게 좋았고 내년에도 계속 주문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와 함께 AI 버블에 대한 이슈가 일부 일단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향후 26년부터 해서 AI에 대한 이제 효용은 당연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AI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었고 이제 패권 싸움도 이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제 수익성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계속 의문이 제기될 거고요. 이제 실적 시즌마다 이 수익성이 중심이 되어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 구조의 그런 이제 경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둘 중 하나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갈 텐데요. 그 기업이 이제 큰 타격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버블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하나만 이제 독식을 하는 구조보다는 계속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 모델에 대한 이 경쟁이 이어지면서 다자 모델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이런 버블에 대한 이슈도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는 휴머노이드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 내년에는 이 트럼프가 행정부가 로봇에 대한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행정명령과 또 이제 그런 중국에 대한 로봇 기술이 또 부각이 되었죠. 최근에 그 백댄서로서 춤을 추는 그런 영상도 막 이제 돌아다니고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패권 다툼으로 또 이어지면서 미국과 본격적인 그런 중국의 AI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이제 국가 간의 그런 경쟁, 기술 경쟁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휴머노이드에 또 연결되는 것이 AI이기 때문에 계속 그 AI는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곧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 반도체가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게 될 텐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막 칩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공급이 될 거고요.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설하고 그것을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전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점이 전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지금도 전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부족하냐? AI발 전력난에 미국은 폐쇄를 앞둔 화력발전소까지 돌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전기료가 치솟자 노후 시설까지 재가동하고 있고 지금은 환경 오염보다도 당장에서야 그런 이제 생활 필수적인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자 미국에서는 폐쇄하기로 했던 화력 발전소까지 다시 가동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까지 나서서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건설에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당장은 이제 전력 수급이 녹록지 않다. 왜냐하면 소형 모듈 원전과 대형 원전도 일단 건설하는데 소형 모듈 원전은 한 4년은 걸릴 것 같고요. 대형 원전도 미국에서는 이제 한 10년까지 그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 예정인 화력발전소까지 지금 끌어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빠르게 이 건설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AI에 대한 그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빠르게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을 것 같고요. 그 일부가 이제 태양광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태양광은 그런 안정적인 운용 입장에서는 또 불리하기 때문에 기저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에너지원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도전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1, 2년 AI 바짝 개발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계속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부터 건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얘기죠. 한미 투자 7,500억 달러로 원전부터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요게 장기적으로 이 검토가 늦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 해서 26년도는 이 키워드가 미국의 대미 투자에 이제 원전 인프라 건설 이런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시작이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도 AI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12년간 원전을 5배까지 늘렸고요. 중국은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상당히 많은 원전을 지금 운용하고 있고 실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 가동 중인 것이 58기고요. 건설 중인 것이 33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완공이 되면 33기가와트 수준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용량이 대폭 늘어나는 격인데요. 중국은 미래에 대한 에너지 확보에 정말 진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태양광도 늘리지만 원자력 발전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60년이면 전체 발전량의 18%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30%라고 해서 많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발전량이 사실 이 인구가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그 15억이 필요로 하는 민간 에너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민간 대비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전기를 생각했을 때는 이 원전 비중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계속 원자력 발전을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거기에 인도까지 가세를 합니다. 원전 정부 독점 폐지를 했고요. 이제는 2047년까지 설비를 1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제조 강대국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투자하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조차도 후쿠시마 사고 15년 후에 다시 최대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고요. 2040년까지 원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준비를, AI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롤 모델로 유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럽에 대한 롤 모델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AI에 있어서 지금 유럽에 강대국이 없습니다. AI는 지금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이제 아시아 중심, 그리고 북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한 이 단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유럽은 지금 그것이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이 원전을 짓고 전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저런 부분들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도 계속 이제 산업용 전기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금이 3년 새 7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철강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기료가 비싸기 때문에 전기료만 지금 원가가 20에서 30% 차지할 만큼 부담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상당히 잘 나가지만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산업군, 화학이라든지 철강군은 이 전기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계속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고 떨어뜨리느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값싼 전기료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기반을 가진 국가들이 이것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부랴부랴 K스틸법으로 이 보조금을 주거나 좀 기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에너지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산업장관은 중국에 이미 한국이 많은 제조업이 추월당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잘 유지되지만 사실 그 외에 중국에 뭔가 앞서고 있다라는 제조 산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다 지금 최근에 밀리고 있는 입장이라서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뭔가 좋지 않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이 에너지에 대한 안정성과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손정희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에너지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약하다, 약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지금 에너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수급이 향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국내는 그런 이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계속 태양광 위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은 또 셀 95%가 중국산이고요. 국내 이제 기업들은 또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 가격이 싸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 큐셀 미국 시장으로 다 갔죠. 근데 미국 시장도 지금 태양광에 대한 그런 이 중국산 모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조리품 중에 중국산이 들어가서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도 말레이시아 쪽에 지금 이제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는 이렇게 태양광을 깔더라도 중국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왜냐하면 태양광을 깔아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값싼 태양광 셀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게 중국산 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해상풍력을 20메가와트급까지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그런 일부 기업들이 10메가와트급까지 왔습니다. 용량이 떨어질수록 이제 그 모델에 대한 단가가 비싸고요. 운용에 대한 이 능력이 사실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큰 모델을 개발하기도 전에 당장 이렇게 효율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대폭으로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그 자체가 뭔가 이제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전에 몇 년 전에도 이제 이렇게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결국에는 LNG에 대한 비중을 높였고 그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기료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하필 가정용 요금은 안 올리고 이제 산업용 요금만 집중적으로 올리다 보니 최근에 이제 포항 쪽에 포스코라든지 이제 뭐 이런 여수 쪽에 있는 화학단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은 이미 깨졌고 그것을 계속 이제 물을 부어서 채워주겠다라고 한들 물은 계속 셀 수밖에 없습니다. 독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그 깨진 것을 막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이제 기후부에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고요. AI를 뭐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AI를 강국으로 만들고 있는 그 국가들이 현재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AI라는 데이터 센터는 태양광으로는 운용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겠죠. 공부를 조금만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72기가와트까지 늘린다라고 하니 원전의 72개 수준이거든요. 근데 원전 72기면 72기가와트이긴 하지만 이 운용률 자체가 다릅니다. 태양광은 밤에 운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광에 대해서 이제 효율이 다르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뭐 30%면 많다라고 보겠죠. 그럼 실제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필요 없을 때 너무 또 전기가 많이 생산되면 일부 이제 끊어서 에너지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것을 만만한 이제 기저 에너지원을 줄여서 계속 출력을 줄였다 높였다를 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효율적인가? 과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원전의 에너지를 직접 사서 직접 보급을 받는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국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내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원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항상 이제 5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원전을 그 빌미로 줄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전기료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다시 돌아온 게 원전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때 탈원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결국에는 지금은 오히려 더 전기료가 싸게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때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기 시작했더라면 그 대통령이 15년 걸린다라는 그 얘기도 지금 와서는 이제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향후 전기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고 완공이 일찌감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에 대한 그런 수급 입장에서도 계획을 더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아직도 갖고 전기본을 꾸리고 그리고 이 기후에너지부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계속 이제 핵 에너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잠수함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추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으로 트럼프 행정부 의회 승인 절차가 이제 착수가 되었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핵 재처리에 대한 이슈도 이제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6년에는 저 이슈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구조적으로 AI가 경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전력에 대한 수요를 높여서 계속 이 전력에 대한 인프라 관련 기업들을 주목하게 만들 거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미국의 대미 투자라든지 저는 이제 구체적인 합의 소식들이 이제 그 관련 직접 기업들에 연결되는 수혜로 연결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시장 상황, 에너지 시장 상황도 이제는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인프라, 특히 원전, SMR에 또 투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관련 기업들은 확실히 힘을 받을 거고요.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하루 시장, 이제 내일은 배당 기준일이라서 배당 관련 기업들이 좀 주가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제 29일에는 배당락이고요. 30일은 폐장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지켜보면서 26년을 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